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여자들의 감성적인 마인드가 본인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여자분들한테 좀 기분 나쁜 얘기를 많이 해요.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욕이나 비하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욕과 비하로 받아들여요. 남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런 여자 관련된 영상 올리면 남자분이 이거 가지고 뭐 보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시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꼭 여자분들이 이 사람 왜 이렇게 여자한테 베베 꼬였나요? 이 사람 뭐 여자한테 피해식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이거 정말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자들 망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상태가 안 좋으니까 누가 한 사람이 좀 총대 메고 얘기해줄 사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나 멘탈 상태가 정말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하지 않다니까요. 일단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여자분들이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버는 거에 비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앞으로 여자분들은 점점 결혼이 힘들어져. 남자는 더 힘들어지겠지만. 근데 남자나 여자나 같은 결혼이 힘들어져도 남자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거하고 여자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건 좀 달라요. 남자도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여자가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나 좀 방향성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 여자로 살 것 같으면 내가 신부 수업 같은 거 제대로 받아서 결혼을 일찍 하든가. 남자는 이것저것 바라지 말고 옛날 우리 어머니처럼 요리나 가정일 같은 거 배워서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을 일찍 하든가. 아니면 난 결혼이 싫다, 나 애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어린 나이 때 직장을 들어가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근데 둘 다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자분들 중에 20대 결혼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가 결혼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신부 나이가 가장 많은 국가예요. 넘버원입니다. 남자도 사실 신랑도 나이가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 지금 신부 결혼하는 이제 신부의 평균 나이가 31.3세 이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 나이로 치면 33세 정도 돼요. 이것도 사실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애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 애가 바로 안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난임 부부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난임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여자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술, 담배,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섭취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발작 버튼 누르는 것처럼 또 행동하잖아. 아니, 발작이 아니다니까,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도 이런 분 있잖아요. 애를 가지고 싶은데 애를 못 가지면 사실 결혼을 해야 될 명분이 없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그런 나이 많은 사람 점점 늘어나요. 그럼 여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남자들이 앞으로 나이를 철저하게 따질 거거든요. 신부의 나이를. 지금 남자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고생할 바에는 그냥 뭐 혼자 살든가 아니면 국제결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점점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나이가 차면 결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자분도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혼자 살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자분은 남자를 못 믿겠죠. 남자는 여자를 더 못 믿어요. 더. 요즘에 어떤 결혼에 대한 신뢰가 깨져가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들 문제가 뭐냐 하면 뭐 열심히 사는 분도 있겠지만 감성적인 마인드가 오히려 본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감성적인 마인드가. 여자분들 지금 메타인지 하는 사람도 많이 없거든요. 메타인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꾸 감성에 익숙해져가지고 인생에서 뭔가 앞으로 살아갈 어떤 그런 방법이나 자구책을 찾는 것보다 자꾸 소비로 이어집니다. 소비로. 여자분들이 지금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여자분들이 요즘에 보면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정말 좋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소비를 많이 해. 그 말은 뭐겠어요? 돈을 안 모은다는 거죠. 아니, 돈을 모아봤자 얼마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여자분 일하는 직장에서 만약 혹시라도 그만두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생길 위험이 생겨요. 그리고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언니, 여자 나이 먹으면 괜찮다니까요. 나이 먹어도 결혼할 수 있어. 여자는 와인이니까. 그딴 거 도움 안 된다고. 실제로 도움 안 되잖아요. 뭐 무슨 도움이 돼. 근데 여자분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좀 나름 현실에 좀 필적을 해서 얘기를 하면 이걸 욕으로 받아들여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야. 이제 듣기 좋은 말 들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가문에서들만 들어가지고는. 이제 현실을 알아야죠. 나이 먹었으면. 근데 그 현실이 생각보다 암담해요. 암담하다니까. 암담하다 사실 빨리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 나이가 차서 더 이상 결혼이 힘들 테고. 혼자 살아야 되고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고 내 능력이 많은 일자리가 뭐가 있으며 그걸 그쪽으로 취업을 할 경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져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문제점은 이런 여성들과 문제 제기가 자기들이 공격받고 있다라고만 느낀다는 점입니다. 현실적 문제와 모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면 거부와 면연을 넘어서 공격적이고 시니컬적인 비꼬무로만 연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래 여자들 니들 다 죽어라 가 아닙니다. 남자로서 일종의 해결책까지는 아니어도 문제를 파악해야 무언가 개선이 되고 좋아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저 자존심 상하고 어처구니 없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뭐 돈 좀 못 모은 거 가지고 뭘 대수롭게 아니 뭐 여자가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명품백 좀 들고 화장품 좀 사는 게 어때서 패션 아이템 계절마다 바뀌는데 구려 보이게 하고 달인한 거야? 라며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만 점처리 시킨다는 것입니다. 역시 앙순한 그리고 그에 걸맞는 한숨. 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거의 똑같은데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공격을 하는 쪽은 여자분들 모여있는 그 답 없는 조직이에요. 답 없는 조직. 오히려 여자들 공격하고 있는 사람은요 같은 여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죄가 아닙니다. 같은 여자예요. 여자들이 뭔가 위하는 척 도와주는 척 얘기하고 있지만 속마음 뭐냐면 너도 내 꼬라지 놔라. 너도 혼자 살아라. 내가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라. 이겁니다. 공격을 하는 쪽은 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어도 이제 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건 우리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여자들 사회인이고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아니,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주 해결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결해 준대? 거기다 결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점 못합니다. 1인 가구 늘어나잖아요. 그 1인 가구 여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봐야죠. 여자의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버는 돈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자분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비싼 곳에 많이 삽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사는 분들이 많아요. 벌이는 그렇게 안 많은데. 여러분 오피스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 많죠. 왜냐? 좋은 곳은 맞는데 월세나 관리비 같은 게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월급이 많지 않으면 나가는 돈이 많아서 돈을 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여자분들은 오피스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월급이 적은데 오피스텔 살고 있는 사람들 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자분들이 돈을 모아야 돼요. 혼자 산다고 돈 못 모은다. 내가 쇼핑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포기하면 돈 모으기 싫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돈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자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은요,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도 크고 오래 일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일하는 서비스업과 이제 사무직은요 40이 넘어서까지 버티기가 힘듭니다. 여자분들이 보통 나이가 40인데 불안해요. 왜냐? 이제 더 이상 회사에서 나를 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장을 나오게 되면 내가 똑같은 직장을 못 들어가요. 똑같은 직장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뭐 하실 겁니까? 그리고 통계청에서 나온 이제 소득 기준을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은 만 40 나이가 지나면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세후 200 이상 버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집값이 비싼 곳에 많이 삽니다. 지금 젊은 여자분들 어디 많이 삽니까? 수도권과 서울에 많이 살잖아요. 많이 살아요. 거기서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살고 뭐 남겨놓은 게 있으면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그런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냐? 주거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내가 혹시라도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거기다 나 모아놓은 돈이 없어. 거기다 앞으로 수도권 쪽은 월세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아니, 수도권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역시도 월세가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어요. 광역시도 뭐 대구 부산도 요즘에 30 이하가 없어요. 없어. 40부터 출발이야. 지금 월세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광역시도 다 올라가고 있어.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오피스텔은요, 뭐 대구나 부산 같은 데도 한 60만 합니다. 50에서 60. 뭐 지방이 옛날에 싸다고 지금은 싼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한 번씩 보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거 보면 이 싸다는 말을 못 하겠어. 차마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월세를 찾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이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또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면 월세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버는 돈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버는 돈 많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주거비용과 뭐 소비를 해버리면 그냥 살고만 있지 성장되는 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위기가 생겨요. 내가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직장이 잘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앞으로 여자분들 안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혼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야. 거기다가 이제 국제결혼으로 이제 남자들이 눈을 돌리면 결혼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럼 여자들도 이제 결혼 못하면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 산다는 거 뭐예요? 누구한테 내가 의존할 수 없다는 거,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내 밥벌이와 내 먹고 사는 그 안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30, 40, 50, 60까지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 통장잔고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다. 혼자 살고 있는데 뭐 저축 같은 거 안 한다. 그러면 심각성 인지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